예, 이거는 이제 2학년 2학기 2외고사를 위한 두 번째 파일입니다. 제목은, 단원의 제목은 별과 우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별과 우주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배웠던 거를 잘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먼저 천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해지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별과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천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천구란 무엇인가? 천구, 말 그대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은 하늘 천자라는 걸 알겠는데 구자가 바로 공구자예요. 하늘이 큰 공이다라는 뜻이에요. 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구를 생각해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관측자가 이렇게 했는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가 자기가 보는 지상의 끝이에요. 다 지상의 끝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넓은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하늘은 이렇게 안 생겼죠. 실제 하늘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는 왜 이게 천구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는 하늘에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구는 무한히 이 길이를 무한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더 큰 천구도 생각해요. 이렇게. 어떨 때는 더 큰 천구도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천구를 자유자재로 생각하는데 너무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만 생각할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도 문제가 없죠. 커지고 작아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구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위쪽에 구, 아래쪽에 구, 반원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 가상의 하늘인데 사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하늘에 있죠. 근데 그 별이 까만색 바탕이 하얀색 점이거든요. 그 까만색 바탕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구입니다. 근데 이 천구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다가 동영상을 보다가 하늘 위를 딱 보면 지붕이 아니라 벽에 뭐가 보이죠? 저걸 천정이라고 하죠. 천정의 뜻이 이걸 천정이라고 해요. 똑같이 여기가 천정이에요. 천정의 뜻은 하늘, 정수리 위의 하늘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정수리잖아요. 정수리 위의 하늘 이렇게 알아두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천정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우리는 지구 안에서 알아보니까 알고 있는 지구 안에서 동서남북이 존재하겠죠. 동서남북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쪽이 북쪽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려면 지구의 북극에 닿겠죠. 그럴 때 이 북쪽이다 라고 하면 똑같이 우리는 여기를 천구의 북쪽이라고 할 거예요. 천구의 북쪽. 그러면 북쪽의 반대가 남쪽이 될 거겠죠? 북쪽의 반대가 남쪽.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북쪽을 보고 뒤쪽에 남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동쪽과 서쪽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북쪽을 볼 때 우리나라 기준 내에서 북쪽 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거기 별이 반짝거리는 데가 바로 별이 이렇게 있겠죠. 이 별이 그 유명한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 반짝반짝거리는 여기가 바로 천구의 북극이죠. 북극성은 천구의 북극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뒤로 가면 여기가 천구의 남극이 되겠죠. 예, 천구의 남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북극성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고도 사이로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 요 선을 뭐라고 하느냐? 요 선을 지평선이라고 해요. 지평선. 이게 만약 바닥 위에 있으면 수평선이 되겠죠? 지평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북극 천정을 해서 이렇게 딱 만드는 이런 가상의 선을 천구의 좌우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구에 대한 기본 이런 단어들을 몇 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구에 대한 기본 단어들을 몇 가지 이렇게 알아놓고 나서 이제 천구를 딱 알았으면 이제 별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별들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도 사용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방위각이라고 하죠. 방위각, 그 다음에 고도. 즉 지평좌표계는 바로 이 천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좌표계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밤하늘의 별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 관측자 기준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천구라는 가짜 공을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 천구는 한 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구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천구는 그림은 지우고요. 그 다음 거 나가다가 지평좌표계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별자리가 기본인데 우리는 별을 볼 때 별자리를 먼저 알아봐요. 근데 별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알아볼 점이 있어요. 먼저 별자리는 가상의 선이 있다는 거죠. 가상의 선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이건 진짜로 존재하는 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렇게 딱 별 찍으면 이건 북두칠성이라는 걸 대충 알겠죠? 이런 북두칠성의 별자리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은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런 선을 연결하는데 이 선을 연결한 가상의 선은 진짜 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그냥 연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편하려고 연결한 거지 실제로 있는 선이 아니고요. 이 북두칠성 이 별들은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관계가 전혀 없어요. 형제별도 아니고 뭐 같이 모여있는 별들도 아니고 얘네는 그냥 우리들이 볼 때 같이 있는 별이에요. 그냥 내가 보이기에 같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딱 보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나무 하나를 봤어요. 여기 나무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나무 하나. 그리고 이 나무랑 전혀 다른 나무 하나를 여기 본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무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나무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어떻게 보이냐.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나무가 하나 있었고 무슨 나무가 또 하나 있었다. 그래서 원래 다른 거리에 다른 곳에 있는데 이 나무 두 개를 그냥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나무가 훨씬 커서 높이도 같이 보이네. 그래서 나무 두 개가 두 개 같이 있네? 하고 연결해서 이 사람이 이 지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이 밤하늘 별자리 이 별들은 서로 간에 관련이 전혀 없어요.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같이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것만 그림을 그려놔서 별자리라고 해요. 별자리는 가상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간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 별자리에 관련된 대부분의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죠.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별자리를 제외하고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와 있고요. 대충 88개 정도의 별자리가 있다고 해요. 또 밤하늘에 이런 별들이 보이는 것도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도 지구에서는 약 3천여 개 정도가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을 세봤니? 세봤대요. 사람들이 약 3천 개 정도 보인대요. 남쪽도 이 정도 보이면 대충 한 6천, 7천 개가 보이겠죠? 나머지 별들은 안 보여요. 너무 뿌예서. 그 다음에 이러한 별자리나 밤하늘의 별들은 밝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색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에도 밝기에 대한 내용과 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별자리와 별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름이 나오고 신화가 나오고 88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별자리 이름은요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별자리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가상선이에요. 외국에서는 큰 곰자리의 일부가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큰 곰자리가 원래 있는 거고 우리는 큰 곰자리를 거기 있는 별들을 보고 큰 곰을 상상하지 않고 국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쪽 나라 사람들은 큰 곰을 생각한 거고 큰 곰자리 신화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처럼 신화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88개 정도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나라만의 별자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북두칠성이 있는 것처럼요. 별자리나 별의 기본 상식을 알면 이제 방향에 따라서 별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방향에 따라서 별자리를 보려고 하루 종일 밤새 내내 별자리를 봤는데 이런 다 별자리가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걸 알 수도 있는데 이게 규칙적이지 않아요. 잘 봤더니 계절마다 다르네. 그래서 사람들은 방향에 따라서 별자리를 볼 때 딱 하나만 봤어요. 바로 북쪽 방향만 별자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계절은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어느 계절, 대충 계절의 그 중간쯤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많이 보이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계절의 별자리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 보이는 별자리, 다음에 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죠? 각 계절별로 이런 별자리들을 교과서에 소개가 되는데 먼저 이 361페이지에 보면은 북쪽 하늘의 별자리가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북쪽 하늘의 별자리 기본이 뭐냐? 바로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자리, 키페우스 자리예요.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카시오페아 자리가 보이고, 큰 곰자리가 보이고, 작은 곰자리가 보이고, 케페우스 자리가 보이고, 북극성이 보이죠? 기준은 북극성이거든요. 북극성이 기준이고, 카시오페아 자리가 이렇게 보이고, 큰 곰자리가 북두칠성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이죠? 그 다음에 작은 곰자리는 북극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잘 봤더니 작은 곰자리는 북극성을 포함해서 국자 모양인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이 국자와 이 국자 모양이 이상하고 이 큰 곰자리의 일부인 북두칠성은 우리나라 별자리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케페우스 자리가 보여요. 이렇게 점색에 이렇게 사다리꼴 비슷하게 케페우스 자리가 보여요. 그래서 북쪽 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가 카시오페아 자리다. 다음에 작은 곰자리다. 큰 곰자리고 큰 곰자리의 일부가 북두칠성 우리나라 별자리다. 케페우스 자리가 있다. 그래서 별자리를 딱 보면 이거 뭐 어느 계절이네? 이거 어느 방향이네? 알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북쪽 얘는요 1년 내내 보여요. 1년 내내. 무슨 뜻이냐? 1년 내내. 이거는 밤 12시에 카시오페아 자리가 보이고 북두칠성은 안 보여요. 1년 내내 보이네? 안 보이네? 잠시 뒤에 카시오페아 자리가 지면 북두칠성이 떠올라요. 얘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 하늘은 계절에 상관없이 얘네가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주요 별자리들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주요 별자리의 모양을 362페이지를 기준으로 좀 외웠으면 해요. 제가 좀 외웠으면 해요. 그림 보고. 그러면 잘 모르겠다 나가면 기준되는 몇 가지 별자리를 꼭 알아둬야 돼요. 먼저 봄철. 봄철의 기준 별자리가 3개예요. 3개. 뭐냐? 사자자리, 그다음에 목동자리, 처녀자리예요. 우리 교과서에는 머리털 자리도 보이고 사냥개 자리도 보이죠? 하지만 다 무시하고 사자자리, 그다음에 목동자리, 처녀자리가 봄철의 기준 별자리고 각각의 큰 별들 3개, 밝은 별들 3개 연결해서 봄철에 삼각형이 나와요. 이게 정삼각형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름철은 여러분들이 우리 별이 잘 안 보이는 인천에서 잘 보여요. 여름철 별자리는 기준 별자리가 바로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백조자리예요. 이건 직각삼각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은 별자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페가수스 자리에 가운데 사각형을 주로 찾아요. 겨울철에는 6개의 별자리가 유명해요. 이거 다 외울 수도 있어요. 먼저 마차부, 항소, 그 다음에 오리온, 큰 개, 작은 개, 쌍둥이 자리가 있는데 또 하나 삼각형이 존재하죠. 오리온 자리, 큰 개 자리, 그 다음에 작은 개 자리예요. 이렇게 작은 삼각형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절별 별자리를
좀 한 번씩 그려보고 알아뒀으면 합니다. 예, 꼭 그려보세요. 이제 364페이지와 365페이지에는 별자리 판을 보는 법이 나와 있어요. 별자리 판을 보는 방법은 어떨까? 판을 보는 기본 방법은요, 맨 바깥쪽에 판을 돌려서 안쪽에 보이는 투명판으로 봐요. 그래서 날짜를 맞추는 것이 364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은 동그라미를 보시면, 예, 그 월을 찾아서 그 날짜에 화살표에 맞추면 돼요. 근데 이거 뺑글뺑글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가는 거를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 부록에 나와 있어요. 부록에 나와 있어서 이걸 잘라가서 하면 될 거고요. 예,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366페이지 보면 지평좌표계, 제가 아까 말했던 천구를 기준으로 하는 지평좌표가 나와 있는데, 지평좌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천구의 반만 생각해 볼 거예요. 천구의 반만 생각해 볼 거고, 어떤 관측자가 여기 서 있는데, 이 관측자가 별을 보고 싶어요. 이 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 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이 별, 저 별 봐봐!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뭐, 저 별? 이 별을 구별을 못하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주냐. 지평좌표계는 먼저 천구의 북구, 즉 북쪽, 천구의 남쪽을 기준으로 할 때 북쪽을 기준 또는 남쪽을 기준점은 정해져요. 예를 들어 북쪽을 기준으로 해라, 남쪽을 기준으로 해라. 이거 친구한테 말하면 되겠죠. 야, 북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을 생각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 째깍째깍 도는 시계 방향, 요런 시계 방향, 요런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이 별 보이잖아. 어느 별? 야, 북쪽을 기준으로 이만큼 돌아. 이 각도를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를 방위각이라고 해요. 이만큼 돌아, 빨리 얼마만큼 돌아. 그래, 같이 돌죠. 돌고 나서 밟아. 땅에서 이만큼 올라가네. 이 각도만큼 올라가 봐. 라고 하면 별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라간 각도를 고도라고 해요. 북극성을, 그러니까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돌죠. 시계 방향입니다. 그리고 몇 도 돌아?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올라가? 라고 하는 게 고도예요. 그래서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별이 있어요.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 했더니 뺑글 돌아서 불편하죠? 야, 너무 많이 도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해봐. 그래서 이만큼만 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점은 친구한테 말해줘요. 그래서 저기 무슨 별이 있네. 예를 들어서 북극성을 알아볼게요. 북극성은 어떻게 될까요?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돌 필요가 없네. 잘 봐, 북쪽이야. 북쪽에서 위로 올라가. 그러면 방위각은 0도가 될 텐데 올라가. 그래서 30도? 인천은 37도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각도는 가르쳐 주겠죠. 그 지역의 위도. 우리가 예전에 중간고사 시험 보면서요. 북극성의 고도는 지역의 위도다라는 사실을 배웠거든요. 그럼 북극성은 우리 인천 지역은 37도가 위도니까 딱 올라가면 37도가 올라가. 거기 보이는 반짝거리는 게 북극성이야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만약에 위도가 한 50도의 곳이다. 그러면 고도 50도만큼 올려봐. 각도 해가지고 막 올려서 별 보이네. 그게 북극성이야라고 말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거랑 합쳐서 북극성의 고도도 이렇게 북극성의 위치도 지평좌표계로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평좌표계는 관측자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 줄게요. 북쪽을 기준으로 또는 남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방위각이 형성되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방위각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형성이 됐으면 이 땅을 기준으로 올라간 각도만큼 고도를 말해줄 거예요. 이 고도는 올라가는 각도예요. 우리 교과서에 366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북쪽을 기준으로 안 해줬죠.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방위각, 시가방향으로 돌았고요. 올라간 고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366페이지 보면 잘 봤더니 이래서 청구가 필요했구나. 지평좌표계 볼 때 청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청구가 필요하고
천정과 지평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368페이지 별까지의 거리를 좀 알아볼 건데, 먼저 368페이지 별까지의 거리에 뭐가 나있냐, 북두칠성이 7개의 별의 거리가 표로 되어 있어요. 369페이지에. 와, 엄청나게 멀죠? 광년이랑 함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말해요. 엄청나게 멀거든요.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근데 1년 동안에 빛이 얼마나 갈까요? 예, 계산 한번 해보면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근데 별은 이렇게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잘 봤더니 서로 간에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이것을 투명 아스테이지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370페이지. 여러분들이 별까지의 거리를 몇 가지 이제 전문적으로 알아볼 건데, 그 알아보는 단위가 바로 시차예요. 시차. 네, 시차를 한번 알아볼게요. 시차는 시차, 눈으로 봤는데 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칠판에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렇게 별 하나, 나중에 별 하나 해놓고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자기 책상의 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실험이 돼요. 책상과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이 사이에 손가락 하나 딱 들고요. 한쪽 눈을 딱 가리면 이 손가락이 여기에 보여요. 저는 이렇게. 여기 보이네. 여기 제 눈에 저렇게 출발해서 여기 보이네. 손가락이 보이는 것을 표시할 거죠. 딱 표시할 거예요. 그런데 이쪽 눈을 가리면 보이는 데가 달라져요. 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경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보이죠? 왜 이렇게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의 눈은 2개가 있어요. 눈 2개.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런데 물체는 하나예요. 사람은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쪽 눈으로 보는 것과 이쪽 눈으로 보는 것을 잘 합쳐서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쪽 눈으로 가리면, 이 별은 이걸 보는 거죠. 얘는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이가 생기네요. 차이가. 그때 우리는 이 각도 차이를 시차라고 해요. 시차. 근데 우리가 이런 별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과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 거예요. 어느 지구에서 밤에 어느 별을 봤는데 얘가 여기서 슉 해서 배경상에, 이 별은 배경상에 여기서 반짝거리는 걸로 보였어요. 배경상에 여기서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이 지구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죠. 1년 동안. 그러면 6개월 뒤에는 여기 있게 되네요.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이 별을 봤더니 이 별이 반짝반짝 여기서 빛나네. 반짝반짝 여기서 빛나네. 그러면 여기 역시 각도 차이가 생기죠.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이. 그때 이 각도를 시차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차의 반, 태양과 이런 각도, 이 각도를 연주시차라고 해요. 연주시차는 이제 어떤 뜻인지 아셨죠? 그럼 이 연주시차가 왜 중요하냐? 거리를 알아볼 때 참 도움이 돼요. 왜냐? 이 별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다 하면 각도가 엄청 커지죠? 여기 있다 생각되면 각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연주 시차가 크다면 가깝다를 알 수가 있고요. 연주 시차가 작다라고 하면 이거는 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직접 그림 그려보면 쉽죠? 예. 그래서 연주 시차로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거리를. 연주 시차로. 그래? 그러면 연주 시차를 가지고 우리 거리 기준 정하자라고 한 게 바로 파색이에요. 연주 시차를 기준으로 거리를 정했는데 이렇게 정했어요. 1초를 1pc라고 하자라고 정했어요. 이 pc 될 때 얘는 파색이라고 해요. 파색. 연주 시차가 1초이면 1파색이다라고 정했어요.
이 1초는요, 엄청나게 작은 각도예요. 여러분들 각도기 1도 있죠? 각도기에 작은 요 차이. 1도. 1도를 3600 등분할 때가 1초예요. 1도를 3600 등분해야 돼요. 그게 1초예요. 엄청나게 작은 각도죠? 예, 근데 밤하늘에선 작은 각도가 아니에요. 멀리서도 각도는 커지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게 작은 각도는 아니에요. 1초일 때 1파섹이라고 정했어요. 1파섹의 실제 거리는 3.26 광년입니다. 실제 거리는 3.26 광년이에요. 중요합니다. 1파섹의 실제 거리는 3.26 광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주시차에 대해서 뜻도 알았고요. 1파섹의 정의도 알았고요. 실제 거리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정의하면 연주시차는 1초, 연주시차가 1초일 때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고 실제 거리는 3.26 광년이다. 물론 1파섹도 거리 단위예요. 여러분 1파섹이라는 거리 단위 아셔야 돼요. 한 가지 거리 단위가 더 있어요. 바로 AU예요. AU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AU예요. AU의 뜻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나와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37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AU,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1파섹. 그러면 잘 봤더니 1AU가 짧죠. 1광년? 더 멀죠. 1파섹은 3.16광년이니까 더 크죠. 1파섹이. 그래서 1파섹까지 아시면 여러분들은 연주시차에 대한 개념을 아는 거예요. 연주시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잠깐 개념을 꼭 알고 있으면서 잠깐 공부할 거를 멈춰서 다른 거를 잠깐 볼 거예요. 근데 연결을 또 하나는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밝기예요. 밝기. 별의 밝기. 별의 밝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밝기를 생각해 볼 거예요. 라이터를 별 앞에서 딱 키면 엄청나게 밝겠죠.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근데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엄청나게 밝죠. 근데 라이터가 밝을까요? 헤드라이트가 밝을까요? 라고 말하면 정답이 없어요. 왜냐? 드라마나 이런 장면 아니면 영화에서 자동차가 멀리서 와요. 그때 라이트 불빛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밝지 않거든요. 그냥 자동차 불빛이네. 근데 라이터 바로 켜면 참 밝지요. 이처럼 밝기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원래 밝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밝기는 거리도 변수가 되고요. 원래 밝기도 변수예요. 이 원래 밝기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기준을 그래도 공평하게 기준을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더 밝은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라이터를 여기서 딱 켰을 때야.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여기서 딱 켰을 때, 이거 훨씬 더 밝죠? 같은 거리에 놓고 보면. 그래서 원래 밝기는 같은 거리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거리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밝기가 변할 거예요. 그래서 별의 밝기도 똑같이 거리에 따라서 보이는 거, 원래 밝기에 따라서 보이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별의 밝기를 먼저 나타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둘 점이 있어요.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멀어질수록 어두워져? 얼마만큼 어두워질까요? 이 어두워지는 정도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을 한번 이해해보세요. 이 별의 밝기가 어느 정도 거리가 딱 떨어졌더니 이러한 사각형의 별의 밝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사각형이. 그러면 이렇게 별빛이 퍼져나가서 보이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거리가 2배가 되면 거리가 2배가 되면 이 면적은 4배가 돼요. 4배. 그러면 여기 빛 알갱이가 여기 100개 온다고 합시다. 100개가 오는데 100개가 이만한 면적이 흩어져야 돼요. 100개가 이만한 면적이 흩어지면 하나당 25개 와야죠. 25, 100개가 나오잖아요. 밝기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거리가 2배가 됐더니 밝기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똑같이. 거리가 2배, 밝기는 4분의 1, 거리가 3배, 밝기는 9분의 1, 거리가 10배, 밝기는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무슨 뜻일까요?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로 변해요. 예. 하나 더 이제 중요한 사실,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로 변한다. 만약에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여기 별빛이 100개가 들어있어요. 100개가. 그러면 100개가 들어있다는 소리는 여기 100개가 들어있으면 여기 25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밝기가 가까워졌어요. 반으로 가까워졌죠. 반으로. 그러면 이만한 면적에 100개가 들어가겠죠. 4배 밝아지겠죠. 예. 그래서 거리가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4배. 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9배 밝아지겠죠.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100배 밝아지겠죠. 네, 거꾸로 되겠죠. 거꾸로. 네, 여러분들 요 표 아니면 제가 적은 거 이해하시면 이제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래서 밝기는 멀수록 어두워진다와 가까워질수록 밝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거리가 2배, 밝기는 4분의 1, 거리가 10배, 밝기는 100분의 1, 거리가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4배 밝아진다,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100배 밝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요 별의 밝기를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등급에 대해서 하나 알아둬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딱 보면서 저 별 밝은 별, 저 별 어두운 별, 이걸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저 별 밝다 어둡다. 근데 너는 저 별이 어느 정도로 밝아 보이냐? 이게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밝은 별을 딱 놓고 제가 밝은 별이야, 1을 하자, 1등성. 쟤는 어두운 별이야, 간신히 보이네, 6등성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밝은 별 1등성, 간신히 보이네 6등성 딱 정했어요. 근데 1등성보다 밝은 별이 보이네. 어떻게 하지? 숫자도 작은 거 없나? 0등성. 0등성보다 더 밝으네? 마이너스 1등성. 이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옛날 사람이 어떤 걸 알았냐? 1등성도 정했고 6등성도 정했어요. 잘 봤더니 우와, 밝기 차이가 100배 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100배. 1등성과 6등성의 밝기 차이는 요 사이에 단기가 5단계 있어요. 5단계. 5단계로 이동하면 100배 차이가 생기는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혹은 기타 등등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100배 차이인 걸 알았으면 그래? 그럼 2등성하고 몇 등성이지? 2등성. 딱 봤더니 요 차이가 2.5배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한 등성의 차이는 2.5배예요. 한 등성. 하나 차이죠. 하나. 2개 차이면 2.5 곱하기 2.5 차이예요. 2.5 곱하기 2.5. 그래서 2.5를 5번 곱하면 대충 100이 나와요. 2.5를 5번 곱하면 거의 10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밝기 차이가 변하면 밝기 차이가 변하면 숫자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밝다, 어둡다가 될 거예요. 밝다, 어둡다. 예. 그래서 우리는 등급은 밝기를 말하는 거고요. 등성은 뜻은 그 밝기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별은 3등급으로 보인다를 저 별은 3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저 별은 3등급으로 보인다, 3등급의 밝기로 보인다가 정확히는 저 별은 3등성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제 1등성, 6등성은 밝기 차이가 된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거를 하나 할 건데, 학생들은 보통 여기까지 개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바로 별의 거리와 밝기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 생각해 보는 것을 조금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던 용어들이 있었는데, 연주 시차가 있었어요. 1초가
1파섹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까 밝기가 거리와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밝기가 거리와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다음에 거리가 n배 되면 밝기는 n의 제곱분의 1로 변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등성을 알았는데 5등급 차이는 100배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1등급 차이는 2.5배 차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별의 거리들을 대충 짐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있어요. 어떤 별이 지구상에서 어떤 별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별이 지구 딱 있는데 이 별이 쭉 딱 봤더니 이게 연주시차 거리가 1파섹이에요. 1파섹. 오, 1파섹. 가깝네. 3.16광리 떨어져 있네. 그런데 이 별이 6등급이에요. 이 별이 1등성으로 보여요. 1등성인 거예요. 1등급으로 보이죠. 1등성인 거예요. 1파섹 거리 별이 보이는데 1등급으로 보여요. 우리는 실제로 보이는 별의 거리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등으로 보임이라고 하면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거래요. 그래서 1파섹 거리, 어떤 별이 1파섹 거리에서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어떤 별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별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있어요. 이 별. 여기 있어요. 이 별은 자그마치 10파섹 거리에 있어요. 엄청나게 멀죠? 10파섹 거리에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겉보기가 5등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와, 얘 진짜 밝은 별이다. 얘는 진짜 어두운 별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거리를 재봤더니, 와, 얘는 연락 가깝네? 얘는 정말 머네?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죠. 진짜 누가 밝지? 제가 아까 전에 밝기를 말할 때, 라이터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사실 진짜로 밝은 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더 밝죠? 기준은 같은 거리에 놨잖아요. 같은 거리에 놓으면 되겠네. 이거 어떻게 땡기지? 이거 어떻게 멀지? 그래서 기준을 정했어요. 우리는 10파섹을 기준으로 했어요. 10파섹 기준이 그냥 안 움직여도 되겠죠? 이거는 멀리 떨어지고 슝 멀리 볼 거예요. 딱 볼 거예요. 그래서 10파섹 기준으로 보이는 진짜 밝기를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이네요. 10파섹 거리에 있으니까. 그죠? 겉보기 등급 같다 절대 등급이 되겠죠. 절대 등급이라 하면 어떤 별이 거리에 상관없이 그 별이 가까이 와서 10파섹 혹은 멀리 와서 10파섹 딱 그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별은 10파섹만큼 멀어져야 되겠네요. 멀어질 거예요. 10파섹 딱 일로 왔어요. 그럼 거리가 1파섹이었는데 10파섹으로 멀어져 버려요. 오, 우리 이거 써볼게요. 거리가 10배 멀어지네. 밝기는 100배. 100분의 1로 줄어드네. 오, 얘 6등급인데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밝기가 100배 줄어들었어요.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몇 등급이지? 그거 어떻게 힌트가 있을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100배 차이는 5등급 차이예요. 멀어지면 어두워질 거예요. 그죠? 멀어지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등급이었으니까 100배 차이는 5등급 차이. 5등급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5는 얘는 6등급이 될 거예요. 얘의 절대 등급. 눈으로는 1등성이지만 실제의 절대 등급은 6등급이었던 거예요. 비교했더니 그러면 눈으로는 얘가 어둡게 보이지만 얘가 더 밝은 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종합적인 사고죠. 봅시다. 거리가 변했을 때 밝기가 변하는 사실을 알고
거리가 변했을 때 밝기가 변한 사실을 알고 그 차이를 등급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376페이지와 37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18색 광년이 기준이죠. 18색 기준이에요. 18색 기준으로 376번을 봤더니 리겔의 실제 등급은 리겔은 0.2 등급이다. 배가는 88색 기준으로 0등성이다 라고 되어 있고 태양은 마이너스 26.8 등급이다. 이게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 눈으로 보이는. 그런데 377페이지로 가서 리겔이 248색 거리에 있거든요. 눈으로는 우와 0.2 등급인데 가까이 오니까 등급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밝아지니까 작아지겠죠. 딱 봤더니 마이너스 6.7 등급이다. 리겔은. 태양은 엄청 가까이 있죠? 엄청 가까이 있어요. 마이너스 26.8 정말 밝아서 다른 별 안 보이죠. 그런데 18색 거리를 싹 갖다 놨더니 태양은 4.8 등급이다 라고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리와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의 관계를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 별의 색깔이에요. 별의 색. 별의 색은 특별한 성질이에요. 바로 별의 온도를 말해줘요. 별의 그 표면 온도를 별의 색에서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에 따른 그 결과가 379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잘 봤더니 파란색 별이 있네. 파란색 별은 O형별이라고 하고요. 온도가 열나 높아요. 3만 켈빈 온도.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온도의 종류에는 켈빈 온도, 그 다음에 섭씨 온도, 그 다음에 화씨 온도가 있는데 켈빈 온도가 기준이라 3만 켈빈. 그 다음에 빨간색 별이 있어요. 정말 낮죠. 3700 켈빈. 태양은요 G형이에요. G형. 잘 봤더니 5100에서 6000 켈빈.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0도라고 배웠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별의 색은 청색은 온도가 높다. 붉은색은 온도가 낮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기본색은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요 순서대로 온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다 중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가장 높고 하얀색도 높고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별의 온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은하부터는요 제가 다음 파일에서 설명해 줄게요.